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급작스러운 소식을 하나 발표를 했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가시죠. 자, 첫 번째로 이거 중국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국인들 한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가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8일부터였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5일, 최대 15일까지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아는 몇몇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캔톤 페어 때 그거를 했으면 훨씬 더 자기네들이 비자라든가 이런 게 더 조금 완화가 돼서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막상 지금에서야 갑자기 그렇게 이제 급작스러운 발표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정도이지 막 그걸로 불만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캔톤 페어를 저도 정말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긴 한데 기회가 마땅치가 않네요.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틀, 3일? 3일 정도면은 충분하겠지만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부스를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배터리로 촬영하느라 또 시간도 날릴 수가 있겠지만.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좀 계속 3000%로 빠지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중국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어떠한 가벼운 이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판단을 같이 공유하자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쉐어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이 급작스레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은 여러 가지 근본적 목적을 가진 외교적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외교적인 조치이지 당장에 이번에 11월 초부터 미국 대선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다양한 정부적인 그런 선거라든가 아니면은 발표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잠재적 목적으로는 관광이랑 비즈니스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중국의 경제적 활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거를 일본한테는 안 주고 한국한테 줬었다는 거는 좀 신기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은 2018년때 있었다가 좀 사이가 외교적 관계가 안 좋아져서 중단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어차피 한국도 내년 말까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양국 간의 긴장 완화하자는 목적이랑 지리적, 지정학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맞아요. 외교적 신호인 셈이죠. 이는 과거 중국이 대국주의 스타일로 자신들의 시장에서 사업을 하라는 신호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와 지식적 교류의 장이 된다는 거는 물론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비자를 푼다 해서 이게 문화적 교류랑 인적 교류가 막히지는 않아요. 딱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광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그나마 좀 오해였던 사실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중국 정부는 경제적 이익이랑 또 외교적 관계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워낙에 높아서 보통 섬세한 외교적 환경을 탐색하고 천천히 여론을 방영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정책의 효과성을 보장하는데도 필수적이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타 국가랑 우리랑 타 국가랑 중국이랑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대사관이라든가 외교부 측에서는 좀 어느 정도 언론에 서서히 공표를 할 예정이겠죠. 뭔가 우리 언론에서는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볼 텐데, 그런데 일방적인 그냥 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있을 법한 일방적인 고백이잖아요. 야, 나 너 좋아해 했는데
그 여성은 다른 남자애한테 마음을 둬가지고 그 남자애가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가 좀 마음에 들고 있던 남자애를 막 죽여 패는 그런 약간 좀 일방적 고백이라고 해야 되나? 참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되게 약간 상남자 스타일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다고 해야 하나? 좋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작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을 먼저 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어떤 분은 지금이 기회니까 먼저 미리 와서 뭐 여행을 하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업무를 다 하고 떠나겠다. 중간에 하기에는 이미 뭐 많은 중국인 분들이 또 알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한국인에 대한 어떠한 편견, 관점을 하나 가지게 되겠죠. 고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다 보니 또 서로 간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선점을 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답은 무엇인지 몰라요. 중국은 워낙에 다양한 그런 사건 사고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성격을 지니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접근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중국의 그 무비자 정책은 단순한 어떠한 관광 증진 이상의 복합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 이익, 그리고 외교적 관계 개선, 그리고 문화 교류의 촉진, 그리고 뭐 지리 정치적 입지 강화가 있겠죠. 좀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러한 총 4가지랑 그 외에 또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그 전략적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저는 성공의 여부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도 급작스레 고백을 박는 여성분을 보면은 경계를 하거든요.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전혀 모르는 어떤 남자가 갑자기 번호 달라고 하면은 뭐 차은우급이다 하면은 당연히 그 번호를 주시겠지만은 딱 보통이잖아요. 보통 애매모호한 약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관계 입장에서 아니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의심을 살 거고 아니면 경계를 할 거고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저도 똑같고요. 근데 이거를 외교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했다는 걸 보면은 좀 중국의 외교 전략이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월에 뭐 크리스마스 때 오시는 거는 비추천드려요. 그냥 오실 거면은 미리 빨리 오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명절 같은 부분은 약간 피하는 게 좋겠죠. 뭐 이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은 주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완전 순수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밖에 몰랐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가 지금에서야 중국에 좀 알게 되었지 중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을 여행할 필요가 있을까? 자연적인 경관이 좋은 오히려 동남아가 있고 동남아가 훨씬 더 중국보다 값이 쌀 텐데 이런 입장이지 사업가 분들이 오히려 중국을 많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중국에 유학을 해서 중국 자체를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중국에 여행을 많이 오시겠죠. 아니면은 내몽고 같은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뭔가 가시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로서는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물론 이 정책 이후에 새로운 어떠한 또 다른 정책이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문화적인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천천히 먼저 개방을 하고 나서 이러한 뭐 무비자 입국 허가를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급작스러운 감이 있지만 한번 지켜봐야죠. 왜냐면은 이전에 코로나 작년에 똑같이
개방을 막 할 듯 말 듯 하다가 갑자기 탁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무비자 입국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켜본 경제적인 모든 그 흐름상 드라마틱하게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 관광이든 뭐 비즈니스 교류건 뭐건 우와 해가지고 상승 요인이 만들어주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또 한국 시장, 한국 경제가 일어난다든가 뭐 중국 경제의 어떤 산업 분야가 뭔가 조금 더 발전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한국 기업이 뭔가 수출을 중국에 많이 했다든가 이런 거는 드라마틱하게 변경될 것 같진 않다. 끝. 이상입니다. 원래는 오늘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급작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음식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테크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네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